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말한 거는요, 아까 민주당 전체를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뭐 송기현 의원이라든지 소병철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 싸잡아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적들이 우리한테 노리는 겁니다. 밀정들, 어떻게 보면 간자들의 이런 행동을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싸잡아서 욕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싸잡아서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도 딱딱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라고? 민주당에 있는 법사위원들의 문제라고. 그죠? 예. 함부로 이걸 너무 일반화하시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이경 사건의 전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경 부대변인 관련 사건을 알게 된 그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경 부대변인이 곤란한 사건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은요, 지난해 8월경입니다.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7월, 8월, 그러면 그 무렵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이경 부대변인이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사건 수사가 이상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자니 이 혼자서 처리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지금까지 이경 부대변인을 변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경 부대변인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좀 이상하다. 맨 처음 전화가 떠 왔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차 번호가 몇 번이신가요? 그렇다라고 하니, 그거 누구 차인가요? 제 차인데요. 누가 운전합니까? 내 차니까 내가 운전하죠. 이경 부대변인이 처음 경찰과 나눈 대화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니 무슨 신고가 좀 들어왔는데 이 경찰서 한번 출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 부대변인, 그래요? 뭐지? 내가 직접 지금 갈게요. 근데 경찰관, 지금 말고요, 저희가 출석 요구 보낼 테니까 그날 오시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경 부대변인은 경찰로부터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던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질 않은 거예요. 출석 요구를 보낼 테니까 그때 보시고 오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경 부대변인 뭘로 그러는 거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운전할 때는 남한테 무슨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예. 신호 위반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속도 위반도 한 적도 없고. 이경 부대변인 되게 운전 되게 진짜 조심 운전해. 보면서 내가 좀 답답하게 보일 정도에, 왜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여성 운전자들 보면 되게 조심 이렇게 몰고 가잖아. 답답하게 운전한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대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지? 또 한 거지. 나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오라고 안 하고 나중에 오라 그러지? 오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두 달인가 석 달인가 뒤에 경찰이 오라 해서 갔더니 저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웬 보복운전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라고 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보복운전을 했단다.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아마 피해자겠지.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블랙박스 사진을 영상을 제출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날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대리운전기사가 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이 뭐라 그랬다? 아니 네가 운전한다며. 네가 운전했다며. 근데 왜 이제 또 대리운전기사가 했다는 거야? 요랬다는 겁니다. 자, 언제 이경 부대변인이 내가 운전했다 그랬어요? 난폭 운전을 내가 했다 그랬나? 자, 언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줘야지 그날 내가 운전했는지 안 했는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 차 누구 차예요? 제 차예요. 누가 운전해요? 제가 운전하죠. 이걸 가지고 네가 운전했다며. 근데 이제 와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그래. 요렇게 들이대는 경찰, 이게 정상적인 경찰인가요? 일단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시점에 그 담당 경찰은 이경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 부대변인을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할 때는 이미 그때는 한참 그 대선이 불을 뿜을 때였고, 그러니까 이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면 그거 다 아는 거지. 그리고 방송에 오죽 많이 나가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이미 그 상황이 되면서 슬슬 이제 경찰들이 감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경찰 측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갖고 오라는 식으로.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대선 운동 기간, 제가 알기로는 그래. 대선 운동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 기간 상당한 2021년 11월 달에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갔으니까 석 달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블랙박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는 거지. 자, 맨 처음 전화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까지 본인이 운전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라면 증거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 경찰서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이경 부대변인이 분명히 블랙박스까지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차 누구 차예요? 제 차인데요? 누가 운전해요? 제가 운전하죠. 그러면 한번 조사를 받으시러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날짜 정해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어떻게 신고가 됐다 라고 왔단 말이야. 이미 몇 달이 지났다고. 그럼 블랙박스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잖아. 블랙박스 한 달이 안 되대요. 저도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보름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한 달 넘어가면 아무리 길게 해도 한 달을 전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달 전권을 찾으러 갔는데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 다 지워졌더라고. 자, 이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경찰 측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대라.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대리기사를
이경 대변인이 직접 불른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준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날 동석했던 사람이 3명인가 된다는데 그 3명 중에 누가 불렀는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식사나 뭐 술자리를 하게 되면은 가게에서 대리운전 불러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게에서 불러줬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게는 가게대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세 사람도 내가 했나? 헷갈리는 거지. 여기서부터 완전 꼬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경 부대변인의 상황을 알게 됐고요. 저도 뭐 방법 있나? 방법 없잖아요. 야, 이거 변호사 얼른 쓰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그때부터 K 관여를 해서 경찰 수사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검찰 수사도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시오. 이 운전하는 상황, 블랙박스,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있죠. 신고한 사람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이거 분명히 여자가 운전한 건 아니다. 내가 봐도 남자가 운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경 네가 운전 안 한 거 알겠는데 좋아. 누군지 대라. 네 아는 사람 아니냐?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라 네가 아는 사람 아니냐? 네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너 모른다 그러는 거지. 요렇게 들이밀더라는 거죠. 이경 부대변인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마치 이경 부대변인한테 무슨 안 좋은 사생활이 있는 것처럼 그 사생활을 캐겠다라는 식으로 덤벼든 거죠. 이때부터 이경 부대변인이 뿔나기 시작했지. 이제. 예. 그때 그러더라고. 예. 이경 부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 아 진짜 내가 남자라도 사귀고 이런 일을 당하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겠다. 아씨. 예. 뭐 그러더라고요. 여튼 애시당초 경찰은 이거를 이경 부대변인에 대한 흠집내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경의 남자 문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야. 그게 실패하니까 보복 운전으로 간 거지. 이런 상황은요, 검찰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경이 네가 운전 안 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누구냐? 이거 아무리 봐도 대리기사는 아닌 것 같고 니도 아닌 것 같고 대리기사도 아닌 것 같다. 너 누군가를 숨겨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참. 자, 이 와중에 이제 결국에 사건이 이 약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야. 벌금 300만 원을 했다 그러대. 이경 억울해 죽으려 그러는 거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요구했고 실제로 판사도 가만히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왜? 여러분 모든 거는요.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 행위를 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그리고 증거를 찾아내는 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경을 처벌하려면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 본인이 안 했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 안 했다라는 부인할 수 있는 증거,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이경 네가 안 했다는 증거, 네가 안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아니지. 경찰이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를 갖고 와야지 유죄가 되는데 이경 네가 안 했다라는 증거, 네가 무죄의 증거를 갖고 와야지 내가 무죄 선고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이건 법리 자체로 이런 개떡같은 진짜. 자, 재판에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되게 열심히 싸워요. 경찰관을 다 조사한 경찰관을 불러들여. 그래서 네가 이렇게 물어본 거 맞냐? 네가 이경이 누군지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네 스스로 이경한테
이거 여자가 운전한 거 아니다. 네가 운전 안 한 거 안다. 누가 운전했는지 불어라. 이런 식으로 물은 거 맞냐? 요까지 다 합니다. 요 얘기에 대해서 경찰이 거의 대부분을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결국에 인정합니다. 자신이 물어볼 때도 좀 이상하게 물어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라는 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검찰은 뭘 주장하느냐? 이경이 운전 안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야. 아니, 이경이 운전 안 했다는 증거를 찾아낼 게 아니라 검찰이 이경이 운전했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야지. 그죠? 그게 법리 아니야? 참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 돌아버리는 거. 자, 최종적으로 이경 부대변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리저리 다니면서 증거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름 괜찮은 증거를 하나 확보합니다. 이경 부대변인이 지금 지내고 있는 그 곳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지금 이제 월세 들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임대에 들어가 사는데 그 임대한 건물에 CCTV가 있나 봐요. 근데 보통 CCTV는 6개월 이상 돌리기도 하고 1년 전께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한번 지워진 것도 복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부가 복원이 됩니다. 그 일부 복원된 사람 중에는, 차에서 내리는데, 이경하고 그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게 보여요. 자, 그것도 제출합니다. 제가 볼 땐 거의 결정적인 증거 같거든.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자, 여러분, 법원에서 유죄라고 주장하는 판단한 이유는 이경이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못 댄다. 아니, 2년 전에, 그리고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러줬는데, 그 다른 사람이 헷갈린다고, 누굴 불렀는지 헷갈리고, 거기 가게에서 불러줬는지 또 헷갈리고,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날 내리는 장면에서 대리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내리는 게 확인이 됐다고. 그랬으면은 이경이 운전 안 한 거 맞잖아. 그런데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못 댄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경 네가 한 거네 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경찰 말 맞다나, 이경이 그날 다른 남자가 태워다 줬는데 그 남자를 보호해 주려고 말 안 하고 있다 쳐. 예.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경이 운전한 건 아니잖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경이 운전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안 했다는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자꾸 왜 누가 운전했는지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왜 못 대니? 라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또 일부에서 이경 징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참. 속상하죠. 진짜 속상합니다. 자, 이경 부대변인, 결코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맞서 싸우겠다고 했고요. 조만간,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다만, 이경 부대변인이 결백하다는 거 우리가 믿어주고요. 또 우리 결백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요즘 보니까 지금 이경 부대변인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일부러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놈들 중에 이낙연 쪽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트위터 이런데 이경 사건을 가지고 여기저기 퍼날르고 있는 애들, 그 이낙연 쪽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참 이낙연 참 바쁘게 산다. 신당도 해야 되지, 이경도 까야 되지. 참 바쁘네. 아이고, 나이 처먹고 그렇게 사나. 아유, 정말 씨. 예. 우리 주변에 그 잘못 알고 계신 분들, 특히 이낙연 쪽에서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를 진짜로 믿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보지 않은 걸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저는요, 하필 어제 오늘 이경 부대변인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 좋아요. 100번 천번장보해서 이경이 잘못됐다 쳐 하더라도 이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게 떠들고 또 떠들 사안입니까? 근데 T조고 채널A고 떠들고 또 떠들고 하려고 그러대? 뭡니까? 예, 전형적으로 물타기 하려는 거. 윤석열 사건에 대한 물타기 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공작인지 너무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 정말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쓰러지는 사람, 우리 더 앞으로 더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강욱, 김남국 이들 이런 것만 해도 억울하고 미치겠어요. 그죠? 자, 저 역시 참 항변을 하고 싶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못했고 정말 쏟아지는 그 쌍욕에 꺾여본 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경 대변인, 부대변인의 이 상황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이런 사람 다시 우리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게 이경 대변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핏대가 오르니까